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전단 강도 중에서 회원분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영상이 되겠습니다. 자, OP점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출제 빈도가 전단 강도 부분에서 높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, 우리 사람들이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내가 진짜 책을 보고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,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. 특히 전단 강도 부분이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기하적인 부분을 많이 논하고 있기 때문에 책자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? 정지 영상, 그림,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정지 그림, 그 다음에 텍스트, 요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따라가면서 이 도해적인 이해를 얻는 부분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OP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좀 쉽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OP점에 대한 이해는 모와 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. 모와 원 작도를 하는데, 우리가 어떤 XY 축상에서 최소 주응력, 최대 주응력, 이쪽 비 시그마 3 최소, 그 다음에 최대, 그 다음에 이쪽이 시그마, 그 다음에 타우, 전단 강도, 수직 응력, 뭐 이런 식으로 작도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, 이 축, 요 축 부분에 이렇게 점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? 수학적으로 봤을 때 XY, Y가 0이라, Y, 이게 Y라고 봤을 때 타우가 0, 결론적으로 주응력면이라는 거예요. 얘가 0이라는 것은 주응력면이 된다. 근데 주응력면은 두 개가 생기는데 최소, 최대 9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생긴다. 요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. 자,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 뭐냐면은 삼축합축 시험을 할 때 우리가 공식제를 제작을 하고, 이쪽 방향 수직 방향으로 시그마 1 큰 힘, 그 다음에 시그마 3 주변 응력, 그래서 이제 얘가 주로 이제 더 크고 얘가 작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공식체를 놓고 이러한 힘을 주고서 파괴를 유발을 하죠. 자, 그런 조건인데 실질적으로 자연계에 있는 주응력면이라는 것이 공시체와 같이 반드시 이쪽 수직면으로 시그마 1, 수평으로 시그마 3 작용하라는 법이 없어요. 자, 우리가 사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활동면이 이렇게 있으면,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뭐 집이 있어서 이 설령 요 포인트에서는 수직 응력이 어떤 시그마 1 주응력면이 될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점들이, 이 모든 요소가 다 그렇게 작용하느냐? 아니란 얘기예요. 회전을 할 수도 있는 지중에서는. 자, 그런 조건을 따져주는. 그래서 우리가 모아원을 통해서 파괴가 되느냐 안 되느냐, 이러한 목적도 있죠. 모아원을 여러 개 작도하고 파괴 포락선 한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재봤더니 요 접선 아래에 있더라. 그러면 안정, 파괴면에 닿더라. 파괴, 불안정.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. 요런 목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, 지금 OP점에 대한 이해처럼 모아원을 작도하고 우리가 흙 요소 안에 이면이 됐던 여러 면들이 있는데, 여러 면들의 응력 상태를 알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. 그죠? 이 부분은 전단 응력이 얼마고 수직 응력이 얼마고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것을 도해적으로 풀어볼 수 있다, 이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. 자, 먼저 이 흙 요소를 보면 이쪽 부분으로 기울어져서 약간 시계 방향으로 시료가 공시체보다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고, 이쪽으로 시그마 1이 작용하고, 또 동일한 위치로 시그마 3는 수평은 아니고 조금 더 시계 방향으로 회전돼서 시그마 3가 작용을 한다. 이러한 조건이야. 하지만 중요한 건 흙 요소는 기울어졌지만 뭐는 0이다? 전단 강도, 전단 강도가 아닙니다. 전단 응력은 뭐다? 제로다. 요 부분, 결국은 얘가 제로기 때문에 모아원을 작도했을 때 요 부분 얘가
0이 되는 지점에 포인트가 찍힌다는 거죠. 이 부분 기억하고. 자, 이제 다 간단해요. 자, 시그마 3와 시그마 1을 작도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그어주는데, 어떤 선분을 그어줬더니 OP점이랑 만나죠. 뭐와 원이랑 만나는. 근데 그게 뭐냐? 자, 보세요. 이 부분, 이면, 주응력면이죠, 주응력면. 주응력면, 어디에요? 요 부분이요. 요 주응력이 시그마 1이 여기였었는데,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요. 얘를 알파. 알파라고 했을 때, 알파만큼 기울어져서 여기서 출발을 하죠. 물론 출발은. 여기서 출발을 하고 쭉 가는 거예요. 그랬을 때, 어떤 원주에서 어느 점이랑 만나겠죠. 그 점이 이제 OP점인 거예요. 자, 다르게 생각하면 주응력면이 또 다른 게 있죠. 이 부분, 최소 주응력. 아, 난 최소 주응력에서 출발할래. 그래, 그러면 최소 주응력에서 출발해. 그럼 어디서? 시그마 3에서 출발하는데 각도가 이만큼 기울어졌을 거 아니에요. 연직면에서 이만큼 기울어졌다. 그럼 베타. 자, 이렇게 돼서 뭐 베타라고 쳐요. 베타. 그랬을 때 이 부분으로 선분이 쭉 가다가 원주랑 만나겠죠. 그 부분이 뭐다? OP점. 결국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나,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나, 만나는 점은 뭐다? OP점. OP점을 구했으니 우리가 목적하는 바 이 면에서 세타만큼 기울어진 요 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. 끝났어요. 그러면 이 부분 주응력면에서 세타만큼 기울어졌어. 세타만큼 기울어져서 작도를 해서 OP점에서 출발해서 기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. 가서 또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또 뭐랑 만나? 원주랑 또 만나죠. 그랬을 때 수학좌표 x, y 뭔가가 찍히겠죠. 이 부분이 시그마 세타, 그 다음에 얘가 y 수학좌표라고 봤을 때 타우 세타. 요 부분, 요 값이 결국은 요 값이 요 이미 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 된다. 이것이 OP점에 대한 이해다. 도해적으로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. 아, 참 독특해요. 그죠?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자, 요번 짧은 영상에서 OP점에 대한 이해를 공부해 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